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인 입시전문학원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짧고 굵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강동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케미를 맞추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진수라고 하고 이제 먼저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1학기 시험 어떠했는지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혹시 강동고 자녀를 1학년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난이도가 급변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강동고 2학년 친구도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친구들은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에 형성하고 있어서 사실은 학교 전체의 기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이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그 부교재에 대한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라는 예고도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은 사실 비슷하게 19문항에서 20문항 사이, 그 다음에 서답형은 4문항에서 5문항 사이로 문항 자체가 25개라서 이제 광문고 같은 경우는 22문항, 서답형이 좀 많긴 하지만 요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그 문항보다는 조금 더 많게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충분히 예고하기 어려운 게 이제 제가 이제 뭘 확인했냐면 혹시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계신지 라고 들었을 때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요 1학년을 담당하셨다 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맡으셨던 선생님들이면은 그 출제 기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텐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오시면서 아마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 변화가 사실은 문항 간의 난이도가 너무 급변해서 새로운 그 출제에 대한 이제 스타일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특히나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로는 특히 더.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등급컷, 그 다음에 기말고사 등급컷 보시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이들이 중간고사 이후 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기대값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출제했기 때문에 못 푸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맞춰서 71점대 형성했다. 이 71점도 원래 이제 대부분의 5등급제에서 1등급 컷 기준이 80점대 초반에 형성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좀 낮게 형성됐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급 컷도 사실 아마 1등급과 2등급 컷 사이 간격이 좁아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 문항들 가지고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문항이 출제됐는지 제가 한 2문항만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그 어머님들께서는 수학을 배우셨겠지만 아마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이런 문항이 출제되었다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18번 문항, 19번 문항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 2문항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 친구는 이제 6월 교육청 30번 문항으로 출제한 문항인데 문항을 교묘하게 가려서 좀 안 보이게끔 가려놓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이제 작년 9월에 출제한 문항인데 이 역시도 조금 가려서 문제를 출제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 해석을 일일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소모하게끔 출제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그 기말고사에 출제한 문항 15번 문항이랑 17번 문항은 사실 문제 유형 같습니다. 이 허근의 존재를 찾는 방법인데 허근의 존재를 아이들이 기존에 풀던 문항이랑 조금 다르게 다른 방정식에 숨겨놔가지고 못 찾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 자체가 이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 이분이 좀 너무 잘 배우신 분
이라고 약간 말씀드릴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이외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항에서 제가 이제 전공에서 배운 내용이 살짝 가미된 느낌으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사실 규칙성만 찾으면 되긴 하지만 너무 관찰하기 어렵게 해놨다. 특히나 아이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생각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이렇게 이 미지수라고 표현된 친구들이 많이 등장할 때 아이들이 당황을 하는데, 출제 방식 자체가 조금 많이 불편하게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1학기랑 다르게 2학기에서 중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맞춰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학기 과정인데, 앞에 보시면 중학교 2학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학교 2학기 과정이 다 뭐에 해당하는 단원이냐면 이제 도형에 해당하는 기하 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복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로 2학기 교재를, 중학교 2학년 교재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 풀 때 최대한 내가 2학기 과정에서 했던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 풀이 과정에서 시간의 단축이 벌어진다 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고난도 문항이 등장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양치기로서는 힘든데, 그냥 양치가 아니라 무분별한 양치기는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간다. 물론 이제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는 이 양치기는 어떤 유형이 정리가 됐을 때, 이 유형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 라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용도로서의 양치기는 괜찮지만, 이제 단원을 계속 ABCD, ABCD로 반복해서 돌리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 문제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인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풀기 때문에 사실은 각 문항마다 정리가 필요하고 풀이 전략을 정리된 상태에서 양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은 학교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에 대한 기조가 정리된 상태일 텐데, 앞에서 1학기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크게 저는 2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이 점점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제시키고 문항에 대한 형태를 봤을 때 이 점점점이라고 표기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유추를 통해서 이런 규칙성이 존재한다, 이 규칙성을 찾아야 문제가 풀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문항을 볼 텐데요. 정수 조건에서의 이 미정계수라고 표현된 친구가 있는데, 조건이 이제 셀 수 있는 범위, 정수라는 범위 내에서 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때도 이 내용을 넣어서 도형의 방정식과 연계해서 출제할 거다. 이제 이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출제할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의 풀이 과정의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2에 처음 나오는 2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을 때 풀이 방법입니다. 풀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돼서 답을 구하게 될 건데요. 아마 식은 안 보셔도 그냥 이 정도로 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요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미했을 때 사실은 가계 이등분선과 이 가계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가계, 항상 90도가 됨을 이용해서 사실은 아이들로 하여금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풀이 과정이 요만큼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논증기하적 성질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알 때와 모를 때 사실 풀이 과정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해석의 차이도 훨씬 더 빨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출제 기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었는데 여기 봐주시면 자연수라는 조건, 정수라는 조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 조건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도 봐주시면 아마 규칙성 찾기, 여기 점점점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다 전개 안 하고 점점점이라고 표기한 것 자체가 뭘 암시하냐? 규칙성을 사용하게끔 암시한다. 이 규칙성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은 헤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용과 별개로 이 문장에서 일단은 뭐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지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가 모두 쓰였습니다. 자연수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규칙성 찾기. 그래서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친절하게 하겠지만 사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어떻게 이 배운 내용을 전개할 것이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지식을 2차 가공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1차 가공은 아이들이 설명한 내용을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적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2차 가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틀린 내용으로 지금 이 검은색으로 풀이된 내용이 아이들이 정리해서 쓴 1차 가공이라면 이쪽 부분에 생각의 흐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풀이의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관계를 자기가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2차 가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 자체를 이제 문제에서 적용 가능한 우리가 표현이나 아니면 말로 치환해서 나타내는 걸 최종 목표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아마 이제 제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정규 수업 내에서 말고도 그때그때 공부할 때마다 질문이 벌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이제 닉네임으로 그 챗 GPT라는 AI 모델을 좀 제 이름이랑 섞어서 진PT라고 이름을 정해놨는데 아이들이 질문할 때 제가 이제 정규 수업 내용 말고도 그 수행평가가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책을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관련된 그 문항을 저 이런 문항 풀어보고 싶어요 할 때 이제 문항에 맞춰서 이제 배부한 모습 이제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 싹 다 적어놓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져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 공통수학2 개념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수 예제랑 쌍둥이 문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습 진행하고 있고 아마 학기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념을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이제 워크북으로 이제 좀 심화된 유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학교 시험과 연계된 문항을 이 워크북에서 다루면서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게 될 거다. 실질적으로 워크북에 있는 교재는 아마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항이 학교 시험, 뭐 작년 광문고 어떻게 출제했는지 연계된 문항이랑 같이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학교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별로 아마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학교별로 제작을 따로 해서 아이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뤘던 문항들을 주간 모의고사에서 제가 최대한 숫자를 변형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아까 이제 내신 대비 교재는 학교별 중심의 교재였다면 마지막 이 직접 마무리 교재는 이제 학생별로 하여금 아이들이 틀린 문항들 제가 이제 따로 종합으로 편집해서 이제 교과서를 어쨌든 학교에서도 연계율로 따지면 교과서가 제일 많이 연계될 텐데 교과서를 사실 이제 전주나 아니면 전날에 풀 수 있게끔 마지막에 교과서랑 같이 특히나 여기 최다 오답형 유형 말고 제가 이제 따로 선별한 예상 문항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아이들이 테스트에서 틀린 거 아니면 문항 중에서도 자기가 연습이 덜 된 문항들에 한해서는 지금 이렇게 오답일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분홍색 표현이 제가 이제 따로 교재에다가 피드백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오답일지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이 내용을 더 적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이 자기가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는 이제 필승 노트가 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규 수업은 쭉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목요일 날이 아이들이 클리닉 할 수 있는 시간대도 많이 비워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시간 활용해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수업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마 영어 이제 오선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